쓰레기 같은 거. 이 쓰레기도 너도 이 집에서 당장 나가. 20년을 친엄마처럼 모셨던 시어머니가 한순간에 돌변해서 저를 쓰레기 취급하며 집을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그것도 저의 생일날 말이죠. 남편은 당당하게 자신의 불륜녀를 집안으로 들이며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속절없이 쫓겨난 저에게는 단돈 2만 원 뿐이었어요. 망연자실해서 쓰레기 봉투를 열어본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던진 이 쓰레기 봉투 하나가 제 삶을 바꿔버릴 줄 말이에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30분이에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유진의 눈이 떠졌어요. 20년. 이 집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 30분이면 눈이 떠져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제는 몸이 알아서 일어나요. 시어머니께서 아침 6시면 꼭 식사를 하시니까요. 유진은 습관처럼 몸을 일으켰어요. 어둠 속에서도 옷장 위치를 정확히 아는 손놀림으로 집안복을 꺼내 입었죠. 곁에서 코를 고는 남편 도윤을 힐끗 보고는 소리내 지으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향하는 유진의 뒷모습이에요. 불을 켜지 않고도 능숙하게 움직이는 손길이죠. 냉장고 문을 열고 어제 저녁에 미리 씻어둔 쌀을 꺼냈어요. 밥솥에 쌀을 안치고 물을 맞추는 유진이에요. 찬물에 손이 시리지만 익숙한 동작으로 쌀알을 훑어요. 어머니는 밥물을 정확히 1.2배만 넣어야 한다고 하세요.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면 무른 밥은 못 먹어 하시고 적으면 딱딱한 밥은 체한다고 하시죠. 처음엔 몇 번이나 혼났는지 몰라요. 지금은 눈 감고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밥솥 버튼을 누르고 유진은 냉장고를 다시 열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들을 하나씩 꺼내요. 무나물, 시금치나물, 된장찌개용 두부. 어머니는 아침이면 꼭 나물 3가지의 된장찌개, 김구이, 그리고 계란 후라이 하나를 드세요. 동안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는 메뉴예요. 도마 위에 두부를 올려놓고 칼을 드는 유진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문득 언제부터였을까요? 어머니가 자꾸 트집을 잡기 시작한 게 2달 전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유진아, 이 나물 짜지 않니? 유진아, 밥이 좀 무른 것 같은데? 유진아, 된장찌개에 파를 이렇게 많이 넣으면 어떡해? 20년 동안 한 번도 맛이 변한 적 없는데 어머니는 자꾸 뭔가 이상하다고 하세요. 유진은 칼질을 하면서 작은 한숨을 삼켰어요. 한숨 소리마저 들릴까봐 조심스러웠죠. 두부를 썰고 냄비에 멸치 육수를 붓고 된장을 풀어요. 파를 썰 때는 더 작게, 더 얇게 썰었어요. 어제 어머니가 파가 너무 굵다고 하셨으니까요. 새벽 5시 가스레인지 위에서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가 부엌을 채워요. 유진은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깨뜨렸어요. 어머니는 계란 후라이 노른자가 반숙이어야 한다고 하세요. 완전히 익으면 딱딱해서 못 먹겠다고 하시고 너무 덜 익으면 이게 뭐냐고 하시죠. 유진은 불 조절에 신경 쓰면서 계란을 지켜봤어요. 흰자가 하얗게 익고 가장자리가 살짝 바삭해지는 순간 불을 껐어요. 그리고 여열로 30초를 더 두었다가 접시에 옮겼죠. 노른자를 살짝 눌러봤어요. 완벽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딱 그 정도예요. 상을 차리는 유진의 손길이에요. 밥공기, 국그릇, 반찬 그릇을 정확한 위치에 놓아요. 어머니는 밥공기가 왼쪽, 국그릇이 오른쪽에 있어야 한다고 하세요. 한번 위치를 바꿔 놓았다가 20년을 살았으면
이 집 규칙은 알아야지라는 말씀을 들었죠. 새벽 5시 40분. 상차림이 끝났어요. 유진은 마지막으로 김을 구웠어요. 김은 식탁에 앉기 직전에 구워야 바삭해요. 어머니가 눅눅한 김은 김이 아니야라고 하시니까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유진은 잠시 의자에 앉았어요. 시계를 봤어요. 5시 50분. 10분 후면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오실 거예요. 정확히 6시예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어긋난 적 없는 시간이죠. 유진은 물 한 잔을 마시면서 창밖을 봤어요. 아직 어두운 하늘이에요. 겨울 새벽은 더 늦게 밝아오죠. 유진의 얼굴에 피곤함이 어려 있어요. 어젯밤에도 잘 잠들지 못했어요. 요즘 자꾸 어머니 얼굴이 떠올라서요. 왜 그러실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20년 동안 친엄마처럼 잘해주시던 어머니가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걸까? 유진은 물잔을 내려놓으면서 작게 고개를 저었어요. 생각해봤자 답이 없어요. 그냥 더 잘하는 수밖에요. 더 조심하고, 더 신경 쓰고, 더 맛있게 만들고. 6시 정각. 어머니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은 재빨리 일어나 어머니 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아침 차려놨어요. 박미선이 방에서 나왔어요. 72세. 단정하게 빗은 머리에 깔끔한 옷차림이에요. 하지만 표정이 예전과 달라요. 뭔가 굳어 있어요. 미선은 유진을 힐끗 보고는 아무 대꾸 없이 식탁 쪽으로 걸어갔어요. 유진은 재빨리 앞서가서 어머니 의자를 빼드렸어요. 미선이 앉았어요. 유진은 옆에 서서 어머니가 수저를 드는 것을 지켜봤어요. 표정이 굳어 있어요. 밥이 좀 무른 것 같은데. 유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밥물을 정확히 맞췄는데. 어제도 똑같이 했는데.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물을 조금 더 뺄게요. 됐어. 먹을만은 하네. 미선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파가 또 굵네. 어제 얘기했잖아. 아, 죄송해요. 제가 더 작게 썰었는데. 작게 썬 게 이거야? 너 눈 있어? 유진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답답해요. 목이 메어와요. 파를 정말 작게 썰었는데. 어제보다 더 얇게 썰었는데. 미선은 계란 후라이를 포크로 찔러봤어요. 노른자가 살짝 흘러나왔어요. 완벽한 반숙이에요. 계란은 괜찮네. 그 한마디에 유진의 가슴이 조금 풀렸어요. 계란은 괜찮대요. 다행이에요. 하지만 미선은 곧바로 시금치나물을 집어먹고는 다시 표정을 굳혔어요. 이거 간이 안 배었어. 어제 무쳤니? 아니요, 어머니. 오늘 새벽에 무쳤어요. 새벽에 무쳤으면 간이 덜 배지. 전날 밤에 무쳐놔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해. 네, 어머니. 유진은 또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워요. 어머니는 항상 나물은 먹기 직전에 무쳐야 신선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아침마다 새벽에 무쳤던 건데 왜 갑자기 전날 밤에 무치라고 하시는 걸까요? 식사 시간 내내 유진은 어머니 옆에 서 있었어요. 혹시 뭐가 더 필요하신지, 혹시 반찬이 모자란지 지켜보면서요. 어머니는 말없이 식사를 하셨어요. 가끔 눈살을 찌푸리시는 게 보였지만 더 이상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식사가 끝나고 미선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설거지 깨끗이 해. 간밤에 그릇에서 냄새 났어. 네, 어머니. 미선은 거실로 가서 TV를 켰어요. 아침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죠. 유진은 상을 치우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릇에서 냄새가 났다고요? 유진은 매번 설거지를 2번씩 해요.
세제로 한 번, 뜨거운 물로 한 번. 그릇에서 냄새가 날 리 없는데 설거지를 하면서 유진의 손이 떨렸어요.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더 시렸어요. 왜 어머니가 이러시는 걸까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유진은 그릇을 닦으면서 눈물을 삼켰어요. 눈물이 그릇에 떨어질까봐 고개를 들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 6시 40분. 설거지가 끝났어요. 유진은 행주로 식탁을 닦고 싱크대를 정리하고 수세미를 짜서 걸어놨어요. 모든 게 깔끔해요. 어머니가 나중에 보셔도 트집 잡을 게 없도록요. 유진은 부엌 한쪽에 앉아서 식은 밥 한 숟가락을 떴어요. 어머니 식사가 끝나면 유진은 항상 혼자 남은 밥으로 아침을 먹어요. 어머니 앞에서 함께 먹으면 밥 먹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하시니까요. 식은 밥을 씹으면서 유진은 거실 쪽을 힐끗 봤어요. 어머니가 TV를 보고 계세요. 등만 보여요. 예전 같으면 어머니가 유진아, 이리 와서 같이 보자고 하셨을 텐데 요즘은 그런 말씀도 안 하세요. 20년 동안 친엄마처럼 지냈어요. 아니, 친엄마보다 더 잘해주셨어요. 유진은 친정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진짜 엄마처럼 대해주셨을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동네에서도 부러워했어요. 유진이네 고부 사이 정말 좋다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걸까요? 유진은 밥을 다 먹고 그릇을 들고 일어났어요. 다시 설거지를 했어요. 자기 그릇 하나를 씻는데도 꼼꼼하게 2번씩 헹궜어요. 새벽 7시. 남편 도윤이 일어날 시간이에요. 유진은 다시 부엌으로 갔어요. 남편 아침을 준비해야 해요. 도윤은 7시 30분에 식사를 해요. 어머니와는 따로요. 도윤이 회사 출근 시간 맞추려면 따로 먹는 게 낫다고 했거든요. 유진은 다시 밥을 퍼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어요. 도윤은 어머니만큼 까다롭지는 않아요. 그래도 유진은 정성껏 준비했어요. 도윤이 씻고 나와서 식탁에 앉았어요. 48세. 회사원이에요. 단정한 정장 차림이죠. 잘 먹겠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유진은 또 옆에 서서 지켜봤어요. 도윤의 표정을 살폈어요. 뭔가 불만스러운 건 없는지, 반찬이 모자란 건 없는지. 여보. 유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어머니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도윤은 밥을 씹으면서 유진을 쳐다봤어요. 표정이 시큰둥해요. 뭐가? 그게 자꾸 트집을 잡으시는 것 같아서요. 예전엔 안 그러셨는데. 도윤은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이 요즘 정신이 없나 보지. 어머니가 트집을 잡으신다고? 어머니는 원래 꼼꼼하신 분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예전하고 달라지신 것 같아서. 당신이 나이 들면서 실수가 늘어난 거 아니야? 좀 더 신경 써. 유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목이 막혔어요. 남편도 자기 편이 아니에요. 도윤은 식사를 끝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출근한다. 저녁은 7시쯤 될 것 같아. 조심히 다녀와요. 도윤은 대답도 없이 현관문을 나갔어요. 문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유진은 홀로 식탁 앞에 앉았어요. 남편이 먹다 남긴 밥과 반찬이 그대로 있어요. 유진은 그것들을 치우면서 또 눈물이 났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설거지를 하면서 유진의 눈물이 싱크대에 똑똑 떨어졌어요. 찬물에 손이 시려워서 떨리는 건지, 마음이 시려워서 떨리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거실에서 TV 소리만 들려요. 어머니는 여전히 TV를 보고 계세요. 예전 같으면
지금쯤 유진아, 설거지 다 했어? 이리 와서 잠깐 쉬어라고 하셨을 텐데. 유진은 설거지를 끝내고 행주를 빨았어요.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점심 준비를 해야 해요.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유진은 몰랐어요. 어머니 방 서랍 깊은 곳에 치매 초기 진단서라고 적힌 서류가 숨겨져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 진단서 옆에 떨리는 글씨로 쓰인 유진의 이름이 있다는 거요. 2주가 지났습니다. 유진의 하루는 여전히 새벽 4시 30분에 시작돼요. 하지만 요즘은 알람이 울리기 훨씬 전부터 잠을 설쳐요. 밤새 뒤척이다가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죠. 오늘도 그랬어요. 새벽 3시쯤 눈이 떠졌어요. 곁에 누운 남편 도윤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유진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어요. 요즘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회사 야근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유진은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갔어요. 오늘은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 어제는 된장찌개가 짜다고 하셨어요. 그저께는 밥이 질다고 하셨죠. 그 전날은 김치가 시다고 하셨고요.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내는 유진의 손놀림이 예전과 다릅니다. 더 조심스러워요. 더 떨려요. 팔을 써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6시 정각. 어머니 방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박미선이 나왔어요. 표정이 더 굳어 있어요. 요즘 어머니는 유진을 볼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세요. 미선이 식탁에 앉아 밥을 떴습니다. 한 숟가락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어요. 그리고 이게 뭐야? 밥이 설익었잖아. 유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익었다고요? 밥솥을 3번이나 확인했는데 어머니, 제가 다시 됐어. 먹을 수는 있으니까. 미선은 밥을 먹으면서 계속 인상을 찌푸렸어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된장찌개는 또 뭐야? 간도 안 맞고.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너 요즘 정신이 어디 팔린 거 아니야? 20년 동안 해오던 것도 제대로 못하네. 유진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우는 건 더 혼날 것 같아서요. 식사가 끝나고 미선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 점심은 집에서 안 먹을 거야. 친구들 만나러 나간다. 네, 어머니. 다녀오세요. 미선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유진은 홀로 식탁 앞에 남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치우면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설거지를 하는 동안 유진의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세제 거품과 눈물이 섞여서 손에 스며들었습니다. 손이 시렸어요. 아니, 마음이 더 시렸죠. 남편 도윤이 일어났어요. 유진은 재빨리 눈물을 닦고 남편 아침을 차렸습니다. 도윤이 식탁에 앉았어요.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죠. 요즘 남편은 유진과 눈도 잘 안 마주쳐요. 핸드폰만 보면서 밥을 먹어요. 여보, 오늘 일찍 들어와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회의 있어서 늦을 수도 있어. 그럼 저녁은 알아서 먹을게. 신경 쓰지 마. 도윤은 밥을 후루룩 마저 먹고 일어났어요. 넥타이를 매면서 현관으로 갔죠. 다녀올게. 조심히. 문이 닫혔어요. 유진은 남편이 먹다 남긴 반찬을 바라봤습니다. 거의 손도 안 댄 반찬들이에요. 예전엔 남편이 잘 먹었어, 맛있었어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말도 없어요. 오전 10시. 청소를 끝내고 유진은 잠깐 쉬려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어머니는 외출하셨고 남편은 회사에 갔고 집에는 유진 혼자예요.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유진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빨래를 널고 있는 게 보여요. 저 집도 며느리가 있을 텐데. 저 집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잘해주실까? 유진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통화 기록을 봤습니다. 남편한테 전화한 게 3일 전이에요. 그것도 저녁 몇 시에 들어오세요? 라고 물어본 거였죠. 남편한테서 온 전화는 일주일째 없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점심시간에 가끔 전화했었어요. 뭐해? 밥은 먹었어? 그런 짧은 통화였지만 유진에게는 큰 위안이었죠. 요즘은 그런 전화도 없어요. 오후 2시. 장을 보러 나가야 할 시간이에요. 유진은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으로 가는 길이에요. 날씨가 좋아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쪼이죠. 하지만 유진은 그 햇살이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슈퍼 앞을 지나치려는데 유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기, 저 사람. 슈퍼 앞 벤치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 남자가 남편 도윤이에요. 정장 차림의 도윤이 젊은 여자 옆에 앉아 있었어요. 유진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여자는 한 20대 후반쯤 돼 보여요. 긴 머리에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그리고 그 여자가 웃으면서 도윤의 팔을 잡았어요. 도윤도 웃고 있었어요. 유진이 몇 년 만에 보는 남편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손에 든 장바구니가 덜덜 떨렸습니다. 도윤이 여자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함께 걷기 시작했죠. 유진 쪽으로요. 유진은 재빨리 몸을 돌려 슈퍼 안으로 들어갔어요. 진열대 뒤에 숨어서 밖을 봤습니다. 도윤과 그 여자가 슈퍼 앞을 지나쳐가요. 도윤은 여자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어요. 유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진열대를 붙잡았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유진은 간신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눈앞이 흐려졌죠. 유진은 슈퍼에서 나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장은 보지 못했어요. 장바구니가 텅 빈 채로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유진은 그대로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아, 소리내서 울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들을까 봐요. 유진은 입을 막고 울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죠.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유진은 한참을 현관에 앉아서 울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저녁 6시 어머니가 돌아오셨어요. 다녀왔어. 유진은 재빨리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니. 저녁 차릴게요. 오늘은 입맛이 없어. 과일 좀 깎아줘. 네, 어머니. 유진은 부엌으로 가서 사과를 깎았어요. 손이 떨려서 칼질이 제대로 안 됐어요. 사과 껍질이 뚝뚝 끊겼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도윤이에요. 여보세요. 오늘 늦을 것 같아. 저녁 먼저 먹어. 여보, 어디? 바빠. 끊어. 전화가 끊겼어요. 유진은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유진아. 어머니가 거실에서 불렀어요. 네, 어머니. 과일 언제 갖다 줄 거야? 기다리고 있잖아. 죄송해요. 지금 갖다 드릴게요. 유진은 눈물을 닦고
사과를 접시에 담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미선이 TV를 보면서 사과를 집어 먹었어요. 한 입 베어 물고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야? 사과가 왜 이렇게 질겨? 죄송합니다. 너 오늘 정신 하나도 없구나. 뭐 안 좋은 일 있어? 유진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어머니한테 말씀드려도 될까요? 남편이 다른 여자랑. 하지만 미선의 표정이 너무 차가웠어요. 예전 같으면 무슨 일 있어? 엄마한테 얘기해봐 하셨을 텐데. 지금은 귀찮다는 표정이에요. 아니에요, 어머니.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 그럼 가서 저녁 준비나 해. 나 배고파. 네. 유진은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혼자 식사 준비를 하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파를 써는 게 아닌데 눈물이 계속 났어요. 저녁을 차리고 어머니께 갖다 드렸어요. 미선은 말없이 드셨어요. 오늘은 트집을 잡지 않으셨어요. 아니, 관심이 없는 것 같았죠. 식사가 끝나고 유진은 설거지를 했어요.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이에요. 별이 하나도 안 보여요. 핸드폰을 봤어요. 밤 9시. 도윤한테서 연락이 없어요. 밤 10시. 여전히 연락 없어요. 밤 11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도윤이 들어왔어요. 유진은 거실에서 도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윤은 유진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왜 안 자고 있어?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어디 있었어요? 도윤의 표정이 굳었어요. 회사에 있었지. 왜?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 봤어요. 뭘 봤는데? 여자랑 같이 있는 거, 손잡고 다니는 거. 도윤은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그리고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봤으면 봤다고 해. 회사 후배야. 업무상 만난 거야. 업무상 만나면서 손을 잡아요? 어깨에 팔을 두르고요? 아, 됐어. 피곤한데 이런 얘기하기 싫어. 도윤은 방으로 가려고 했어요. 유진이 도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솔직하게 말해줘요. 나한테 뭐가 불만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도윤은 유진의 손을 뿌리쳤어요. 손 놔. 자고 싶어. 여보, 시끄러워. 어머니 깨잖아. 도윤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유진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어머니 방문이 열렸어요. 미선이 나왔어요. 밤에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도윤이 재빨리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좀 피곤해서. 미선은 유진을 쏘아봤어요. 유진아, 남편이 피곤하다는데 왜 귀찮게 해? 좀 가만히 있어. 유진은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마저. 죄송합니다, 어머니. 도윤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미선도 자기 방으로 들어갔죠. 유진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이 너무 넓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유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왜 나만 혼자인 걸까? 남편도, 어머니도,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에요. 20년을 이 집에서 살면서 온 마음을 다해 가족을 돌봤는데, 이게 뭐죠? 유진은 밤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잠이 안 왔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이 그 여자 손을 잡던 장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새벽 3시. 집안이 조용해요. 남편도 어머니도 주무시고 있을 거예요. 유진만 혼자 깨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싱크대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어요. 부은 눈, 야윈 얼굴, 지친 표정. 이게 내 얼굴이구나. 유진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새벽 4시, 유진은 습관처럼 밥을 하기 시작했어요.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밥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손에 힘이 없어요. 도마 위에 물을 올려놓고 칼을 들었는데 손이 떨려서 칼질이 안 돼요. 유진은 칼을 내려놓고 식탁 의자에 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였어요. 어머니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떨어지는 소리 같았죠. 유진은 귀를 기울였어요. 조용해요. 다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유진은 다시 부엌으로 가서 채소를 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저렇게 변하신 걸까? 유진은 몰랐어요. 그 순간 어머니 방 안에서 미선이 바닥에 떨어진 물컵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리요. 하지만 이 집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어두워 보였어요. 유진의 53번째 생일이에요. 새벽 4시 30분. 유진은 어제처럼 그저께처럼 눈을 떴어요. 오늘이 자기 생일이라는 걸 문득 깨달았죠. 53세. 벌써 53세가 됐어요. 예전 같으면 남편이 생일 축하해 정도는 말해줬어요. 어머니도 미역국을 끓여주시겠다고 하셨죠. 하지만 요즘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유진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오늘도 어머니 아침을 준비해야 해요. 생일이라고 특별할 건 없어요.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뿐이죠.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냈습니다. 손놀림이 기계처럼 움직여요. 20년 동안 해온 일이니까요. 6시 정각. 어머니 방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박미선이 나왔어요. 오늘따라 표정이 더 굳어 있어요. 아니, 뭔가 이상해요. 눈빛이 차갑습니다. 미선이 식탁에 앉았어요. 밥을 한 숟가락 뜨더니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이게 뭐야? 유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이 밥 좀 봐. 완전히 설익었잖아. 제가 확인했는데 확인을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나오겠어? 미선은 된장찌개를 떠서 맛을 봤어요. 그리고 얼굴을 완전히 찌푸렸습니다. 이 국은 또 뭐야? 짜서 못 먹겠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매일 죄송하다고만 하면 뭐해. 20년을 살았으면 제대로 좀 하지. 유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미선은 몇 숟가락 먹다가 숟가락을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못 먹겠어. 치워. 어머니, 제가 다시. 됐어. 입맛 없어. 미선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유진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웠어요. 유진아, 네 어머니. 거실에 있는 검은 봉투 보이지? 유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거실 소파 옆에 큰 검은 쓰레기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언제 갖다 놓으신 거죠? 저거 쓰레기 버리는 날이잖아. 나갈 때 저거 들고 나가서 버리고 와. 네, 어머니. 미선은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췄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유진을 봤습니다. 표정이 뭔가 이상해요. 그리고 나갈 때 그냥 나가. 다시 들어오지 말고. 유진은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네, 어머니 무슨 못 알아들었어? 나가라고. 이 집에서 어머니 무슨 말씀을. 미선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변했어요. 20년이나 참았어. 이제 지겹다고.
내가 이 집에 있는 게, 손주 한번 안아보는 게 내 꿈이었는데 그것 하나 이루는 게 그렇게 어려워? 유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지금 어머니가 뭐라고 하신 거예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정말 손주 안겨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건강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저희 집에서 일종의 금기어 같은 거였어요. 모두가 조심하는. 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거든요. 자궁에 생긴 혹이 너무나 커져서 10년 전 결국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손주를 간절히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지만 오히려 어머님은 제가 상처받을까 걱정돼서 내색조차 하지 않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런 분께서 저런 속마음을 가지고 지내셨던 거였네요. 그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요. 더 잘하긴 뭘 더 잘해. 넌 원래부터 이 집에 어울리지 않았어. 다른 며느리가 들어왔다면 아이들도 많이 낳고 얼마나 다복했겠어. 내가 살면서 손주 한번 안아보는 게 소원인데 그냥 죽게 생겼어. 어쩔 거야? 어머니,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죠. 미선은 유진을 쏘아보면서 말했습니다. 저 쓰레기 봉투나 챙겨서 얼른 나가버려. 오늘 안으로. 어머니, 제발. 제가 잘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시끄러워. 나가라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미선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어머니 방문을 바라봤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죠. 나가라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 1시간쯤 지났을까요? 유진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 도윤이 들어왔어요. 회사 갔다가 뭔가 가지러 온 것 같았죠. 여보. 유진이 일어서며 도윤을 불렀어요. 도윤은 유진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그래? 왜 또 울상이야? 여보. 어머니가 나가래요. 뭐? 나가래요. 이 집에서 나가래요. 도윤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그래, 나가. 유진은 귀를 의심했어요. 여보, 엄마 말씀이 맞아. 너 나가는 게 좋겠어. 무슨 소리예요? 우리 20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20년 살았으니까 이제 끝내자는 거지. 도윤의 목소리가 너무 차갑습니다. 유진이 아는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여보, 제발. 나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나한테 왜 물어? 여보.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어요. 젊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유진이 슈퍼 앞에서 봤던 그 여자예요. 여자는 유진을 보더니 빙긋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김수아예요. 도윤 씨 약혼자요. 유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약혼자라고요? 도윤 씨 얘기 안 했어요? 우리 다음 달에 결혼하기로 했는데. 여자의 목소리가 너무 밝아요. 마치 유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요. 유진은 도윤을 봤어요. 여보, 이게 무슨, 들은 대로야. 나 이혼할 거야. 서류는 이미 준비했어. 도윤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유진 앞에 던졌습니다. 여기 사인해. 위자료 같은 거 생각하지 마. 너 받을 거 하나도 없어. 유진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집어들었지만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 때문에요. 여보, 우리, 이제 남이야. 빨리 짐 싸. 수아가 거실을 둘러보면서 말했어요. 와, 집 진짜 넓네요. 인테리어 다시 해야겠다. 유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 여자가 이 집에 들어온다고요? 내가 20년 동안 살던 이 집에? 저기요, 아줌마. 오늘 안으로 나가실 수 있죠? 제가 이사 준비 좀 해야 해서요. 수아의 말투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가벼웠어요. 유진은 도윤을 봤어요. 제발, 제발 이게 아니라고 해주세요. 농담이라고 해주세요. 하지만 도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못 알아들었어? 나가라고. 그때 어머니 방문이 열렸어요. 미선이 나왔어요. 유진은 반사적으로 어머니 쪽으로 갔어요. 어머니,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는 아시는 거예요? 미선은 유진을 멀리 쳐다봤어요. 그리고 나도 찬성이야. 어머니, 이 집엔 이제 새 며느리가 들어올 거야. 내가 있을 자리 없어. 유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어요. 어머니, 친엄마처럼 대해주시던 어머니가, 어머니, 저 2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그래, 20년 수고했어. 나도 이제 손주 좀 보자. 우리 아들 쏙빼 닮은 자식 새끼 하나 보는 게 나 죽기 전에 소원이다. 너는 이제 됐으니까 나가. 미선은 거실 소파 옆 검은 봉투를 가리켰어요. 저 쓰레기나 갖다 버려. 그게 내 짐 다야. 어머니, 제발. 저 쓰레기 봉투나 너나 쓸모없는 건 똑같구나. 얼른 나가버려. 미선의 말이 유진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쓰레기라고. 나를 쓰레기라고. 수아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줌마, 빨리 나가주세요. 우리 시간 없어요. 유진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어요. 검은 봉투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지. 현관으로 걸어가면서 유진은 뒤돌아봤어요. 마지막으로 남편을 봤어요. 여보, 오늘 내 생일이에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휴대폰만 봤죠. 유진은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쾅! 유진은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무거운 봉투를 들고요. 3월의 찬바람이 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하죠? 유진은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갔어요. 봉투가 너무 무거워서 자꾸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유진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유진을 쳐다봤어요. 큰 쓰레기 봉투를 든 중년 여자. 이상하게 보이겠죠. 유진은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옆에 내려놓고요. 그리고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으흑, 으흑.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유진을 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쳤죠. 유진은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늘이 어두워질 때까지 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유진은 눈물을 닦았어요. 일어나야 해요. 어디론가 가야 해요. 유진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가 얼마 없어요. 유진은 20년 동안 가계부를 쓰고 집안 살림을 했지만 정작 자기 명의 통장엔 돈이 거의 없었어요. 부동산 앱을 열었어요. 월세방을 찾아야 해요. 가장 싼 곳으로요. 1시간쯤 검색한 끝에 유진은 고시원 같은 작은 월세방 하나를 찾았어요.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유진이 낼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돈이었죠. 유진은 봉투를 들고 일어났어요. 주소를 보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 10시. 유진은 좁은 월세방에 도착했어요. 방문을 열었어요. 2평도 안 돼 보이는 좁은 방이에요. 작은 싱크대 하나, 화장실 하나. 그게 다예요. 유진은 방 한가운데 주저앉았어요. 봉투를 내려놓고요. 이게 내 집이구나.
20년을 살던 30평 아파트에서 2평짜리 월세방으로 유진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유진은 봉투를 쳐다봤어요. 쓰레기 봉투. 어머니가 쓰레기 버리듯 나가라고 하신 그 봉투. 유진은 봉투를 열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고 싶지 않았죠. 아마 낡은 옷가지들이겠죠. 어머니가 버리라고 하신 쓰레기들. 유진은 봉투를 구석에 밀어 놓았어요. 그리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밖에서 다른 방 사람들 소리가 들려요. 누군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 누군가 음식 먹는 소리. 유진은 이런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파트에서만 살았으니까요. 핸드폰을 봤어요. 도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이혼 서류 내일까지 사인해서 보내. 안 그러면 재산분할 소송 넣을 거야. 너한텐 줄 거 하나도 없지만. 유진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재산분할 소송? 나한텐 줄 게 없다고? 20년을 주부로 살면서 집안을 돌봤는데 그게 아무 가치도 없다고요? 유진은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 유진은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누웠어요. 이불도 없어요. 봉투를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오늘이 내 생일이었는데 53번째 생일. 유진은 쓰레기 봉투를 베고 좁은 월세방 바닥에 누워서 생일을 보냈어요. 눈물이 또 났어요. 하지만 이제 울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창밖으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겠죠. 따뜻한 집으로, 가족이 있는 집으로. 나는 이제 집이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유진은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지만 너무 지쳐서 정신을 잃듯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꿈을 꿨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꿈이었어요. 친어머니. 오래전에 돌아가신 친어머니가 유진을 안아주고 있었죠. 유진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잠에서 깨어보니 유진은 차가운 바닥에 혼자 누워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좁은 방에서요. 새벽 4시 30분. 유진의 몸이 습관처럼 깼어요. 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제 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챙길 사람이 없으니까요. 유진은 천천히 일어나 앉았어요. 온몸이 쑤셨어요. 바닥에서 자서 그런지 허리가 아팠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아직 어두워요. 3월의 새벽은 차갑죠. 유진은 구석에 놓인 검은 봉투를 봤어요. 아직 열어보지 않은 봉투. 어차피 쓰레기겠지만 그래도 뭐가 들었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았어요. 유진은 봉투 쪽으로 기어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 입구를 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낡은 옷가지들이 보여요. 역시 쓰레기였구나. 유진은 옷가지를 하나씩 꺼냈어요. 오래된 니트, 해진 바지, 색이 바랜 블라우스. 어머니가 이제 버려라고 하시던 옷들이에요. 그런데 옷가지 사이에서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유진은 그걸 꺼내봤어요. 서류 봉투예요. 꽤 두꺼운 봉투였죠. 뭐지? 유진은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봤어요.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부등본. 유진의 눈이 커졌어요. 건물? 무슨 건물?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소유자 강유진. 네. 내 이름이요?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상가 건물 3개 층. 월 임대료 500만 원. 임차인. 그리고 소유자 이름에 또 강유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유진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죠? 다음 서류, 통장 사본이었어요. 예금주는 강유진, 잔액이 5억. 5억이라고요? 유진은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다시 집어들고 확인했습니다. 맞아요. 5억 3천만 원.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에요. 다음 서류, 적금 통장이었어요. 만기 금액 10억? 10억이요? 유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대체 뭔가요? 왜 내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서류 봉투 맨 아래에서 편지 봉투가 나왔어요. 손글씨로 유진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지를 펼쳤어요. 글씨가 떨려 있어요. 어머니, 어머니 글씨예요. 유진은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유진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지키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어. 유진의 손이 떨렸어요. 편지를 꽉 쥐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글씨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치 쓰는 사람의 손이 떨렸던 것처럼요. 유진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유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 계획대로 된 거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치매야. 6개월 전에 진단받았어. 초기래. 아직은 정신이 멀쩡한 날도 있지만 점점 기억이 사라지고 있어. 어제 한 일을 오늘 기억 못하고 방금 한 말을 다시 물어보고 제일 무서운 건 내 얼굴을 잊을까봐 그게 무서워. 20년을 내 딸처럼 키웠는데 내 이름을 부를 수 없게 될까봐. 유진아, 엄마가 3개월 전에 알았어. 도윤이가 바람 피우는 거, 그 여자랑 결혼하려고 한다는 거. 도윤이 회사 동료가 엄마한테 알려줬어. 어머니, 도윤 씨 요즘 여자 만나는 거 아세요? 사무실에서 다 알아요.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 내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미행을 시켜봤어. 사람을 고용해서 사진이 나왔어. 도윤이가 그 여자 손잡고 어깨 감싸고 키스하고 20년을 함께한 아내가 있는데 말이야. 더 충격적인 건 도윤이 계획이었어. 도윤이가 변호사한테 상담받은 거 알아냈어. 아내한테 재산 안 주고 이혼하는 방법. 그게 상담 내용이었어. 변호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부인 명의 재산이 없으면 재산분할 청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입증하면 위자료도 안 줘도 됩니다. 도윤이는 그 방법을 찾고 있었어. 너한테 한 푼도 안 주고 쫓아내는 방법. 유진아, 너 20년 동안 집안일만 하느라 내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잖아. 통장도 집도 차도 아무것도 다 도윤이 명의야. 법적으로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야. 20년을 주부로 살았는데 말이야. 엄마가 그걸 알고 너무 화가 났어. 내가 키운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20년을 한 집에서 살던 아내를 이렇게 버릴 수가 있나? 하지만 엄마가 직접 나설 순 없었어. 도윤이한테 따지면 경계할 거고, 그럼 내가 더 위험해질 거야. 그래서 엄마가 계획을 세웠어. 엄마 명의로 된 재산이 있잖아.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한테 남긴 건물들. 임대료 나오는 상가 건물 말이야. 그게 시가로 15억 정도 돼. 엄마가 그걸 조금씩 내 명의로 옮겼어. 6개월 동안 천천히 도윤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건물 3개를 내 명의로 이전했어. 증여세는 엄마가 다 냈어. 그리고 월세로 들어오는 돈을 내 통장으로 넣었어. 6개월 동안 모인 돈이 5억이 넘어. 적금도 내 명의로 만들었어. 10억짜리. 6월 말에 만기야. 유진아, 이제 넌 15억이 넘는 재산을 가진 거야. 다 내 명의로. 하지만 도윤이가 이걸 알면 안 돼. 알면 이혼 전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거야.
엄마가 며느리한테만 재산을 줬다면서 소송 걸 거고. 그래서 엄마가 너를 쫓아낸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트집 잡고 모질게 대하고 쓰레기 취급한 거 다 연기였어. 너무 아팠어. 내가 우는 걸 볼 때마다 엄마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밤마다 방에서 울었어.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었지. 하지만 이렇게라도 안 하면 도윤이가 너를 그냥 쫓아낼 거야. 한 푼도 안 주고. 그리고 너는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나이만 53살인 여자로 거리에 내몰리는 거야. 엄마가 그걸 볼 수 없었어. 절대로. 그래서 엄마가 먼저 너를 쫓아낸 거야. 도윤이랑 짜고 엄마도 찬성한다면서 너를 내보낸 거지. 도윤이는 엄마가 유진을 싫어해서 쫓아냈다고 생각할 거야. 그럼 너한테 재산분할 청구할 명분이 없어져. 넌 이미 쫓겨난 거니까. 그리고 3개월만 기다려봐. 6월 말까지만. 적금이 만기되면 넌 현금 10억을 손에 쥐게 돼. 그리고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만 500만 원이야. 평생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 도윤이가 그때 가서 알아도 늦어. 이혼 서류에 이미 사인했을 테니까. 유진아, 엄마가 변호사랑 다 상의했어. 이혼 후에 전 시어머니가 전 며느리한테 증여한 건 아무 문제 없다래. 도윤이가 소송 걸어도 소용없대. 봉투 안에 변호사 명함 넣어뒀어. 윤성원 변호사. 엄마가 다 얘기해뒀으니까 그분한테 연락해. 이혼 서류 검토도 받고 위자료는 포기해. 어차피 도윤이가 안 줄 거야. 그냥 깨끗하게 이혼해. 재산은 하나도 안 받는 걸로 해. 도윤이가 그게 좋다고 생각하게. 그러면 넌 자유야. 15억 가지고 자유로워지는 거야. 유진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이렇게밖에 못 지켜줘서. 엄마 기억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기가 어딘지 몰랐어. 내가 누군지도 잠깐 잊었어. 무서워. 너를 잊을까봐.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할까봐. 그래서 이 편지를 썼어.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말아줘. 너는 엄마의 딸이야. 20년 전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넌 내 딸이었어. 친딸보다 더 사랑했어. 아기를 못 낳게 되었을 때 나 때문에 너가 힘든 티 못 낼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내 마음도 함께 무너졌단다. 힘든 몸을 이끌고 와서 나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너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 내 딸이라면 아기 못 낳는다며 애미한테 미안하다고는 안 했을 텐데. 그래서 더 너가 소중했어. 나를 보는 것 같았거든. 내가 낳은 아들보다 언제나 내가 내 자식처럼 늘 내 곁을 지켜주었어. 내 아들이 잘못했어. 너를 버리것도 모자라서 치매 걸린 나를 버리려고 하는 아들은 용서할 수 없어. 유진아, 이제 너 혼자 살아야 해. 힘들겠지. 무섭겠지. 하지만 넌 할 수 있어. 53살이면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돈 걱정은 하지 마. 엄마가 평생 쓸 돈 남겨뒀으니까. 그리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20년 동안 넌 한 번도 진짜 행복한 적 없었잖아. 맨날 눈치 보고 조심하고 혼날까봐 떨고. 이제 그러지 마.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 내가 가고 싶은 곳 가. 엄마는 아마 1년쯤 후면 너를 못 알아볼 거야.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 치매 진행 속도가 빠르대. 요양원 알아봤어. 좋은 곳으로. 엄마 스스로 들어갈 거야. 도윤이한테 짐 되기 싫거든. 거기서 조용히 기억을 잃어갈 거야. 너를 잊기 전에 너를 많이 사랑했다는 걸 기억하고 싶어. 유진아,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할게. 엄마 산소에 가끔 와줄래?
1년에 한 번이라도 내가 잘 지내는지 얘기해줘. 엄마 거기서 들을게. 그리고 너도 사랑받았으면 좋겠어. 누군가 너를 진짜 사랑해주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53살이면 늦지 않았어. 아직도 예뻐. 옛날에 엄마가 늘 그랬잖아. 우리 며느리가 제일 예뻐. 진심이었어. 넌 예뻐. 마음씨도 예쁘고. 그러니까 행복해. 꼭 사랑한다, 유진아.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하늘에서도 마이너스 엄마가. 편지가 끝났어요. 유진은 편지를 꽉 쥐고 흐느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편지가 눈물에 젖어서 글씨가 번졌습니다. 어머니가 날 지키려고. 유진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어요.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울었을까요? 유진은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울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어머니의 떨리는 글씨가 보여요. 얼마나 힘들게 쓰셨을까. 치매로 손이 떨렸을 텐데. 유진은 봉투 안을 다시 뒤졌어요. 명함이 나왔습니다. 윤성원 변호사 가족법 전문. 유진은 명함을 꺼내 들었어요. 뒷면에 손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글씨로. 윤 변호사한테 전화해. 엄마가 다 얘기해뒀어. 내 편이야. 유진은 명함을 보면서 눈물이 또 났어요. 어머니가 이 모든 걸 혼자 준비하신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시간을 봤습니다. 새벽 5시 30분. 변호사한테 전화하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에요. 조금 기다려야 해요. 유진은 서류들을 다시 펼쳐봤어요. 건물 소유권 이전 서류. 정말로 내 이름으로 돼 있어요. 통장 사본. 5억 3천만 원. 적금 통장. 10억? 이게 진짜구나. 유진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15억. 15억이 넘는 돈이에요. 유진은 평생 이런 돈을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돈보다 더 소중한 건 어머니의 사랑이었어요. 유진은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넌 내 딸이야. 친딸보다 더 사랑했어. 유진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이 지나가고 아침이 오고 있었죠. 유진은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3월의 바람이 유진의 얼굴을 스쳤어요. 유진은 심호흡을 했어요. 깊게, 천천히.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유진은 명함을 다시 봤어요. 윤성원 변호사, 9시가 되면 전화해야겠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해야겠죠. 재산은 아무것도 안 받는다고. 도윤이가 원하는 대로. 유진은 방안을 둘러봤어요. 좁은 월세방이에요. 2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 하지만 이곳이 유진의 시작점이에요. 20년 만에 혼자가 된 시작점. 유진은 구석에 놓인 쓰레기 봉투를 봤어요. 어머니가 쓰레기 버리듯 나가라고 하신 그 봉투. 하지만 그 안에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유진은 봉투에서 옷가지들을 꺼냈어요. 낡은 니트, 해진 바지,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옷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게 다 유진이 좋아하던 옷들이에요. 편하고 따뜻한 옷들. 어머니가 이제 내가 입어라며 사주셨던 옷들. 어머니가 일부러 이 옷들을 넣어주신 거예요.
유진이 쫓겨날 때 입을 수 있게. 유진은 니트를 꺼내 입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시계를 봤어요. 7시. 유진은 작은 싱크대로 갔어요.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부은 눈, 야윈 얼굴. 하지만 어제와 뭔가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 달랐어요. 어제까지는 죽은 눈이었는데 오늘은 살아있는 눈이에요. 유진은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강유진, 이제 시작이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8시. 유진은 밖으로 나갔어요. 근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우유를 샀습니다.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서 천천히 먹었어요. 삼각김밥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20년 만에 혼자 먹는 밥이었으니까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누가 밥 먹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하지 않아요. 유진은 우유를 마시면서 하늘을 봤어요. 맑은 날씨예요. 9시 정각. 유진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윤성원 변호사 명함을 보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그리고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네, 윤성원 변호사입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죠. 저는 강유진이라고 합니다. 박미선 어머님이. 아, 유진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한테 연락 받았어요. 많이 놀라셨죠? 변호사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유진은 목이 메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편지를. 울지 마세요. 괜찮아요. 어머님이 다 준비해 두셨으니까요. 오늘 시간 되세요?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네, 갈 수 있어요. 그럼 10시 30분에 봐요.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유진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주소가 문자로 왔어요. 유진은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이었죠. 20년 만에 혼자 걷는 길이에요. 아무도 재촉하지 않아요. 아무도 빨리 와라고 하지 않죠. 유진은 천천히 걸었어요. 거리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거야. 지하철을 타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깔끔한 빌딩이었습니다. 5층에 있는 법무법인이었죠. 10시 20분. 유진은 사무실 문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강유진 씨 맞으시죠? 젊은 여직원이 미소 지으며 맞아줬어요. 네, 맞습니다. 윤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유진은 여직원을 따라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방 안에 40대 초반쯤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안경을 쓴 지적인 인상이었죠. 유진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윤성원입니다. 변호사가 일어나서 악수를 청했어요. 유진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유진은 의자에 앉았어요. 윤 변호사가 파일을 꺼냈습니다. 박미선 어르신한테 3개월 전에 의뢰를 받았어요. 처음엔 사실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우시나 싶었죠. 변호사님, 어머니가 정말로. 네. 어르신이 며느리분을 지키려고 6개월 동안 혼자 준비하셨어요. 저한테 오셨을 때 이미 건물 이전 서류는 다 준비하셨더라고요. 윤 변호사가 파일을 펼쳤어요. 유진 씨 명의로 된 재산 목록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유진은 서류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상가 건물 3개 동. 시가총액 12억.
월세 수익 현금 5억 3천만 원. 만기 적금 10억. 총 27억 3천만 원. 유진은 숫자를 보면서 현실감이 없었어요. 27억. 27억이라고요? 어머니가 이걸 다. 네. 어르신 전 재산이에요. 아드님한테는 한 푼도 안 남기셨어요. 네. 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어르신이 아드님. 그러니까 남편분이 외도하는 거 아시고 화가 많이 나셨어요. 게다가 어르신 재산과 보험금을 타내려고 이곳저곳 상담받고 계신 것을 알게 되셔서 배신감이 크셨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용서 못한다. 전 재산을 며느리한테 주겠다 그러셨어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천천히 조용히 다 유진 씨 명의로 옮기셨어요. 증여세도 어르신이 다 내셨고요. 저는 몰랐어요. 어르신이 일부러 모르게 하셨어요. 유진 씨가 눈치채면 남편분이 알까봐요. 윤 변호사가 물 한 잔을 건넸어요. 유진은 물을 마시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이혼 얘기를 해볼까요? 네. 남편분이 보낸 이혼 서류 가져오셨어요? 유진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어제 도윤이 던진 그 서류였죠. 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어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하네요. 뭐가요? 재산분할 영원, 위자료 영원, 양육비도 없고, 자녀가 없으시구나. 그리고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라고만 적혀 있네요. 그럼 저는 이대로 사인하면 유진 씨는 한 푼도 못 받아요. 20년 결혼 생활이 무가치하다는 거죠. 유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재산은 포기하라고. 맞아요. 어르신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남편분이 조사하기 시작할 거예요. 유진 씨 명의 재산이 있는지. 그럼 건물 이전한 게 들통나고 소송이 복잡해져요. 그럼 그냥 사인하는 게 나은 건가요? 네. 그냥 깨끗하게 이혼하세요. 재산 하나도 안 받는다고 하세요. 남편분이 좋아할 거예요. 윤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좀 야릇했어요. 그리고 이혼 후에 남편분은 유진 씨가 27억 가지고 있다는 걸 절대 모를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남편이 알면 이혼 후에 전 시어머니가 전 며느리한테 준 증여는 남편이 손댈 수 없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다 계획하신 거구나. 네.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셨어요. 제가 20년 변호사 생활하면서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에요. 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제가 수정한 이혼 합의서의 디게속요. 내용은 남편분이 보낸 것과 똑같아요. 재산분할 영원, 위자료 영원. 하지만 윤 변호사가 한 조항을 가리켰어요. 여기 보세요. 쌍방은 본 이혼 합의서 이외에 서로에게 어떠한 금전적, 법적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한다. 이 조항 넣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남편분이 유진 씨 재산 알고 소송 걸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미 합의했다고 명시돼 있으니까요. 유진은 서류를 봤어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적혀 있었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변호사님,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이 서류에 사인하세요. 그리고 남편분한테 보내세요. 아마 남편분은 와, 정말 아무것도 안 받네. 잘됐다 하면서 바로 법원에 제출할 거예요. 그러면 2주 후면 이혼 확정돼요. 그리고 유진 씨는 자유로워지는 거죠. 27억 가지고 유진은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사인을 했어요.
강유진. 자기 이름을 또박또박 썼습니다. 잘하셨어요. 윤 변호사가 서류를 받았어요. 제가 남편분 변호사한테 보내드릴게요.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법원 제출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르신이 유진 씨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 우시더라고요. 내가 치매로 유진이를 잊어도 유진이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유진은 얼굴을 가렸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윤 변호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더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유진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한참 후에 유진은 눈물을 닦았어요. 변호사님,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윤 변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어르신, 일주일 전에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네, 치매가 급격히 악화됐대요. 어르신이 스스로 요양원 찾아서 입소하셨어요. 아드님한테 짐 되기 싫다고. 유진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어디 요양원이에요? 윤 변호사가 주소를 적어줬어요. 여기요. 서울 외곽에 있어요. 조용하고 좋은 곳이래요. 유진은 주소를 받았어요. 당장 가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유진은 사무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어요. 유진은 손에 든 주소를 봤어요. 요양원 주소. 택시를 잡았어요. 서울 외곽 실버타운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어요. 유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가 점점 멀어지고 한적한 길이 나타났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택시가 큰 건물 앞에 멈췄어요. 유진은 택시비를 내고 내렸어요. 앞에 깔끔한 건물이 보여요. 사랑 실버타운이라고 적혀 있었죠. 유진은 건물로 들어갔어요. 로비가 따뜻하고 조용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데스크 직원이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박미선 어머니 면회 왔습니다. 아, 박미선 어르신. 302호에 계세요. 2층이에요. 유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어서 302호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어머니 목소리예요. 유진은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 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창가에 앉아서 밖을 보고 계셨죠. 어머니, 미선이 돌아봤어요. 유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쳐다봤어요. 누구세요? 유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예요. 유진이요. 미선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유진? 유진이가 누구지? 유진은 한 걸음 다가갔어요.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유진이요. 20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미선의 눈이 흔들렸어요. 뭔가 기억하려는 듯 했지만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날 잊으셨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미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하세요. 미선은 유진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유진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근데 왜 눈물이 나지? 당신을 보니까.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왜 당신을 보면 가슴이 아프지? 당신이 누군지 기억은 안 나는데. 유진은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 유진이에요. 어머니 딸이에요. 딸? 네. 어머니가 저를 딸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미선은 유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은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미선도 유진을 안았어요. 기억은 안 나지만 몸은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적금 만기일이에요. 유진은 은행에서 나와 통장을 쳐다봤어요. 15억 3천만 원. 믿기지 않는 숫자였죠.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내 거구나. 어머니가 지켜주신 거구나. 택시를 타고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어머니께 꼭 말씀드려야 해요. 적금이 만기됐다고, 이제 완전히 안전하다고.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유진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요양원 복도를 걷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방 앞에서요. 도윤아, 진짜 건물이 다 사라진 거야? 수아의 목소리였어요. 유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진한테 다 넘기셨대. 미친 거 아냐? 며느리한테 15억을. 도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절망이 섞인 목소리였죠. 유진은 복도 모퉁이에 숨어서 귀를 기울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요양원비 어떻게 내? 모르겠어. 내 월급으론 도저히 안 돼. 당신 월급이랑 합쳐도 빠듯해. 미쳤네. 시어머니가 언제까지 사실지도 모르잖아. 치매 환자는 몇 년씩 가는데. 수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차라리 빨리 돌아가시면. 유진은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빨리 돌아가시면? 쉿,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떡해. 어차피 여기 아무도 없잖아. 도윤아, 솔직히 그게 답이야.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지. 하지만은 무슨. 어차피 치매로 아무것도 모르시잖아. 그리고 유진 언니가 재산 다 가져갔으니 우리가 효도할 이유도 없어.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분노가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래도 내 어머니인데. 어머니? 당신 버린 어머니잖아. 친아들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며느리한테 다 준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뭐가 중요해? 도윤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그냥 최소한만 하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부담돼.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자. 그게 낫지. 솔직히 와서 뭐해. 알아보지도 못하시는데. 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모퉁이에서 나와 어머니 방문 앞에 섰습니다. 도윤과 수아가 유진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유진? 유진은 두 사람을 쏘아봤어요.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다 들었어요.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길 바란다고? 그게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분노가 슬픔을 삼켜버렸거든요. 어머니가 20년 동안 당신을 키우셨어요. 밥 차려주시고, 빨래해주시고, 아플 때 간호하시고. 그런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수아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유진을 봤습니다. 언니가 무슨 상관이에요? 언니는 이미 이혼했잖아요. 남의 가족이래 왜 참견해요? 유진은 수아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남의 가족? 어머니는 20년 동안 제 어머니셨어요. 당신보다 훨씬 오래요. 그때 방문이 열렸어요. 박미선이 나왔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이전까지 치매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다 들었어.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어머니가 다 들으셨어요.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도윤아, 넌 정말 내 아들이 맞니? 어머니 정신이 돌아오신 거예요? 빨리 죽으면 좋겠다고? 그게 내 아들 입에서 나올 말이냐? 도윤은 무릎을 꿇었어요. 급하게 변명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어요. 순간 힘들어서 그런 말이. 됐어. 그만해. 미선이 손을 들어 도윤을 막았어요. 너희 둘 다 나가. 다시는 오지 마. 난 너희 같은 자식 없어.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미선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간호사들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유진이 재빨리 말했어요. 이 두 분 나가시게 해주세요. 어머니께서 원하세요. 간호사들이 도윤과 수아를 복도로 안내했어요. 도윤은 계속 뒤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하지만 미선은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방문이 닫혔어요. 유진과 미선만 남았습니다. 미선은 눈물을 닦으며 유진을 봤어요. 유진아, 고마워. 내가 지켜줘서. 어머니. 유진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적금 만기됐어요. 10억? 이제 저 완전히 안전해요. 정말? 네. 어머니가 지켜주신 거예요. 어머니 덕분에 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미선은 유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유진아, 엄마 이제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 무슨 말씀을. 괜찮아. 엄마 너무 오래 버텼어. 치매도 심해지고, 너도 다 지켜줬고, 이제 쉬고 싶어.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어머니. 저 아직 어머니 필요해요. 미선은 유진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넌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강한 여자야. 엄마보다 강해. 어머니. 유진아, 약속해. 행복하게 살겠다고. 누가 뭐래도 당당하게 살겠다고.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할게요, 어머니. 행복하게 살게요. 그래. 그거면 됐어. 미선은 유진을 꼭 안았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서요. 3일 후 어머님이 평안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어요. 도윤은 상주로서 문상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슬픈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이고, 도윤 씨. 효자시네요. 어머님 요양원 모시고 어머니 마지막까지 잘 모셨어요. 효자 복 받으실 거예요. 조문객들이 도윤을 칭찬했어요. 도윤은 겸손한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은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고 조용히 어머니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죠. 수아가 유진 옆을 지나가며 속삭였어요. 언니, 이제 시어머니 돌아가셨으니 우리끼리 재산 문제 얘기해요. 언니가 너무 많이 가져간 거 아니에요? 유진은 수아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시했습니다. 장례식 둘째 날 오후, 윤성원 변호사가 장례식장에 나타났어요.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유진 씨, 준비됐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변호사님. 윤 변호사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인의 법률 대리인 윤성원 변호사입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렸어요. 도윤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어요. 박미선 고인께서는 작년 12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공증을 통해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도윤이 일어섰어요. 변호사님, 그거 제가 먼저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전 친아들인데 곧 아시게 됩니다.
윤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어요. 나 박미선은 이 유언장을 통해 내 전 재산을 며느리 강유진에게 상속한다. 건물 세 채, 예금, 보험금 전액, 총 20억 원 상당의 재산 일체를. 장례식장이 술렁거렸어요.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뭐라고? 며느리한테? 친아들 두고 며느리한테 전 재산을? 도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수아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윤 변호사는 계속 읽었어요. 아들 이도윤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들은 결혼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 둘째, 20년 동안 집안을 지킨 며느리를 쓰레기처럼 내쫓았다. 셋째, 어머니인 나를 요양원에 방치하고 찾아오지 않았다. 조문객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사람들이 도윤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며느리 강유진은 20년 동안 나를 친어머니처럼 모셨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하며 가족을 돌봤다. 내가 치매에 걸렸을 때도 매주 3번씩 찾아와 돌봐주었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다섯째, 강유진은 내 진짜 딸이다. 피를 나눈 아들보다 마음을 나눈 며느리가 더 소중하다. 유진아, 행복해라. 이 재산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게 엄마 마지막 소원이야. 윤 변호사가 유언장을 덮었어요. 유언장 공증은 작년 12월에 완료됐으며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이의가 있으신 분은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수아는 유진에게 달려왔습니다. 언니, 이게 말이 돼요? 20억을 혼자 다 가져가겠다고요? 유진은 일어나서 수아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말이 되죠. 어머니가 정하신 거예요. 당신들은 자격이 없었어요. 자격? 우린 가족이잖아요. 유진이 차갑게 웃었어요. 가족이 어머니 빨리 돌아가시길 바라나요? 가족이 며느리를 쓰레기 취급하나요? 수아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건 3일 전 어머니 병실 앞에서 당신들 대화 다 들었어요. 녹음도 했고요. 수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혹시 소송하시려면 하세요. 그럼 그 녹음 파일 법정에서 공개할게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유진은 수아를 지나쳐 앞으로 걸어갔어요. 어머니 영정 앞에 섰습니다. 조문객들이 유진을 쳐다봤어요. 유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사진만 바라봤어요. 어머니, 약속대로 했어요. 당당하게 지켰어요. 유진은 깊게 절을 올렸어요.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제가 어머니 뜻대로 행복하게 살게요. 약속해요. 유진은 장례식장을 나왔어요. 밖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쪼이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저 지켜주셔서.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유진아. 이제 내 인생 살아. 유진은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서. 어머니가 지켜준 것은 단지 돈이 아니라 제 삶이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힘들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